이동영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예, NBA 코너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도 굉장히 좀 스윗한 주제. 예. 뭐 스윗하지만 그 날카로움이 있는 그런 주제. 음.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치면 뭐 우리가 논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논쟁이 뭐 육개장이다, 뭐 김치찌개다, 뭐 이런 그런 거라면 그리고 네. 뭐 이제 좀 우스운 주제는 재밌는 주제는 뭐 생크림 케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주제는 떡볶이에 치즈를 가득 올린 듯한 그런 느낌. 예. 네, 그런 느낌의 주제입니다. 사실 이 고추장과 치즈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오묘한 조합 저희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NBA 역사상 최고의 악동 탑5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뭐 이 주제 가지고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자료가 많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죠. 좀 예. 힘들긴 했어요. 저 사실 NBA 하면은 사실 이런 선수들의 개성이 굉장히 좀 많이 드러나는 리그인데 네. 그 와중에 좀 도를 지나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 또라이들이야. 예, 진짜 한마디로 예. 또라이들이에요. 예, 예. 자료 조사를 더 해보니까 완전 또라이들이에요. 예. 예. 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이제 유튜브로 영상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 네. 선수들의 영상. 네. 아, 진짜 가관이에요, 가관. 예.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동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악동들 중에서 레벨들이 있어요. 그쵸. 급이 다른 사람들 있죠. 굉장히 악질적인 악동들이 있고 그래도 이거는 개성으로 존중해줄 만한 그런 악동들이 예.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선수 한번 가봐야죠. 예. 데니스 로드맨. 뭐 사실 로드맨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악동이죠. 맞습니다. 최고의 악동이죠. 예, 1986년 드래프트 2라운드 27순위로 네. 예, NBA에 이제 발을 들였고 디트로이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배드보이즈. 일기. 그렇죠. 네. 일기 배드보이즈에서 이제 멤버였고 샌안토니오 그 이후에 시카고에서 예, 뛰었습니다. 그렇죠. 예. 시카고에서 이제 그분과 함께 뛰면서 그쵸. 3핏을 달성을 하고 아주 뭐 절정을 갖다 찍었는데 예. 그러면 일단 뭐 몇 가지 이제 얘기들 갖다가 해보고 이 선수가 왜 악동이었나?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데니스 로드맨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게 뭐냐, 뭐 염색, 마돈나와 연문설, 김정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렇죠. 그 이 선수가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불우했어요. 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혼을 많이 했고 엄마도 얘를 갖다 쫓아내면서 그쵸. 이 선수가 이제 막 그 친구 뭐 소파에서 이제 노숙하고 막 노숙자 생활을 하고 그걸 이제 19살, 20살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 뭐 지낸다든지,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맞아요. 완전 예. 잡초. 그렇죠, 진짜 잡초 같은. NBA로 인생. 치면 잡초라고 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농구도 정식적으로 무슨 NCAA에서 뛴 게 아니라 이제 좀 알려지지 않은 무명에서 이렇게 뛰다가 이제 눈에 띄어서 어떻게 하다가 NBA에 진출하게 된 진짜 산전수전 겪으면서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온 케이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선수가 이제 사우스 이스턴 오클라호마 대학을 나왔는데 여기가 NAIA라고 아, 그쵸. NCAA가 좀 그 레벨이 많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대학 농구에 다녔었고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가 된 뒤에 기자가 이제 Who are you? 누구십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무명대학에서 나온 무명 선수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기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예, 이런 로드맨의 어떤 인생을 바꾼 인물이 디트로이트 척 데일리 감독. 그렇죠. 입니다. 사실 사실 로드맨의 아빠죠. 그렇죠. 로드맨의 아빠라고 예. 할 수가 있죠. 로드맨이 정말 본인의 마음을 다 바쳐서 어떤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의리는 있어요. 그쵸. 이 데니스 로드맨이. 예. 핀트가 나가면 막 이러는데 이렇게 딱 하면 막 예. 의리는 있어. 이제 그런 또 순정적인 면이 있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샌안토니오 시절에는 바필이라는 인물 밑에서 이제 뛰었었는데 이 바필 감독에 대해서는 이제 쫄보. 쫄보다, 쪼다다. 예. 이렇게 좀 깐깐하고 간섭 많이 하고 그리고 되게 좀 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쫄보다 뭐 이렇게 부르고. 이게 데이비드 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야 로드맨아 같이 이제 교회 가서 우리 어떻게 하는지 그게 되냐고. 그렇죠. 로드맨은 뭐야 이 사람들은. 난 그냥 농구하러 왔는데 그쵸.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그쵸. 식이었으니까. 오히려 척 데일리 감독은 이제 네. 자신을 좀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이끌어주면서도 놓아줄 부분은 놓아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시카고 시절에도 이제 그런 말썽을 안 일으켰던 것이 이 조던의 리더십. 그렇죠. 예, 굉장히 좀 데니스 로드맨이 좀 존경을 했다고 해요. 필 잭슨도 굉장히 잘했었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로드맨이 자신을 이끌어주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선수의 기행도 정도가 달라지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트로이트에 지명이 됐고 배드보이즈 1기 멤버였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파워포드로 굉장히 좀 악명 높았던 릭 마운 이 선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예전에 NBA는 막 그 치고받고 싸우는 게 뭐 일상이지 않았습니까? 저 위협했죠, 막 네. 선수들을. 거기 예. 행동대장. 그런데 로드맨 네가 내
후계자야. 막 네. 이러면서 넌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예, 그렇죠. 그 어린 친구를 네. 예, 이제 막 NBA 어린 친구. 사실 디트로이트 시절 로드맨 모습 보면 진짜 막 되게 순진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어린 친구를 이제 뭐 말씀하신 릭 마흔이나 빌 레인디어 이런 그렇지. 선수들이 예. 야 와봐 우리랑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좀 이제 몰고 간 면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략파 행동대장이었던 뭐 아이자 토마스라든가 조디 마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쵸. 팀 내에서 자기 주전을 올려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데니스 로드맨 살짝 꼰대 기질도 있어요. 뭐가 아는 저 형들이 인정 안 하면 나는 안 올라갈 거야. 이랬던 경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디트로이트에서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었다. 예. 근데 악통이었다. 그쵸. 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고 뭐 샌안토니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가 됐는데 음. 그때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샌안토니오 갔을 때가 사실 척 데일리 감독이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척 데일리 감독이 사임하고부터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정신적으로 반항적인 모습도 되게 많이 보이고 그렇게 그렇죠. 시작했고 문신이 원래는 없었어요 이 선수가. 맞아요. 거의 의외로. 없었어요. 예, 네. 그랬던 선수가 이제 문신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하고 머리 색깔도 되게 휘황찬란하게 매일 바뀌는 모습이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데니스 로드맨 본인도 척 데일리 감독이 물러난 것이 이제 내게 좀 많은 변화를 줬다 이렇게 좀 인정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 가서는 뭐 거의 막 사고뭉치 역할을 갖다 많이 했었고 막 예. 그 뭐 감독에 대해 쪼다다 그러고 그 데이비드 로빈슨한테 널 리더십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다 못한 단장 포포비치 감독 그때 당시에 단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시카고로 헐값에 팔아 넘겼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또 바뀝니다 이 선수.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마이클 조던의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리스펙트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군말 없이 웬만하면 따랐고 또 이 필 잭슨 감독 같은 경우는 데니스 로드맨이 사실은 명예전당에 2011년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때 자신의 은사였던 필 잭슨 감독을 어떤 이제 같이 나와서 스피치를 해주는 인물로 이렇게 꼽았어요. 그 이유가 필 잭슨 감독도 터치를 웬만하면 안 하는 농구적인 부분 외에는 좀 이제 그래도 자유롭게 놓아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니스 로드맨이 되게 군말 없이 잘 따르는 그런 지도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왜 이 선수가 역사상 최고의 악동 탑5냐? 뭐 장난 아닙니다 이 선수. 예. 그 유명한 영상이죠. 1996년 플레이오프 LA 레이커스의 경기에서 샤키로에게 어깨를 짚고 이렇게 확 넘깁니다. 근데 오닐이 그때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터져요. 그때 피펜과 조던이 함께 말리다가 셋이 서로 넘어져요. 네, 넘어지고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들이라든가 뭐 굉장히 다혈질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로드맨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트래시 토크는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아. 좀 감옥한 스타일이에요, 사실. 예, 그렇죠. 몸싸움은 많이 하고 이러는데 트래시 토크로 신경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히려 그래서 상대가 트래시 토크 하는 거에 되게 쉽게 자극이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다른 선수, 상대팀의 다른 선수들이 와서 로드맨을 트래시 토크로 막 자극하면은 로드맨이 참다 이제 한번 폭발하면 이제 그렇죠. 못 말리는 거죠. 세게 가는 거죠. 예, 이제 그걸 이제 또 막기 위해서 조던이나 피펜이 나서서 먼저 이렇게 폭발해주고 로드맨을 뒤로 좀 빼주고 약간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고 로드맨은 사실 뭐 말씀하셨던 샤킬 오닐이라든지 뭐 칼멜론과 싸운 것도 굉장히 좀 맞아요. 유명한 일이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카메라맨 네. 발로 찬다든지 찬다든가. 그런 네. 일도 있었고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알코올 중독도 좀 있었고 뭐 여러 음주운전 가지 3차례 적발이 됐고요. 예. 심부로 여장을 하기도 하고, 그 그렇죠. 장클로드 만담하고 영화도 찍고, 헐크 호건하고 WWE 레슬링도 그렇죠. 하고. 레슬링이 대박이었죠. 네, 그 자서전에서 나체 사진을 찍는데 중요 부위는 농구공으로 가리고. 예. 농구에 대한 리스펙? 그렇죠. 예. 네, 농구공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하다. 약간 네. 이런 의미였죠.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은퇴를 갖다 했습니다. 뭐 디트로이트에서 10번 영구 결번이 됐고요.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성이 강했다. 그리고 코트에서 사고를 한 번 치면 세게 쳤다. 그쵸.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전당이 들어간 것. 너무 위대한 수비수이자 리바운더였어요. 그거는 예. 뭐 어떻게 깔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오랜데이 디펜시브 퍼스트 팀만 7번, 리바운드왕 7번, 예, 그리고 올해 수비수 2번. 그러니까 수비수랑 리바운더로서는 사실은 깔 게 별로 없는 끝판왕이다. 그렇죠. 최고의. 예, 사실 뭐 저희가 불스 대 골스 이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로드맨의 수비력, 리바운드 능력은 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불스의 3핏의 어떤 원동력 중에 하나다. 핵심 원동력 중에 하나다.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사실은 데니스 로드맨이 롤 모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강백호의 빨간 머리도 사실 로드맨의 어떤 계속 바뀌는 머리 색깔에서 네. 따왔고 네. 강백호도 거기서 악동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바나나였다가 농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다 따온 거죠. 예. 그리고 그 운동력을 갖다 표현을 할 때 리바운드에서
어떤 전매 특허가 로드맨은 톡 치고 뛰고 톡 치고 뛰고 그쵸. 톡 치고 한 3-4번 뛰어서 리번을 잡는 거 예. 뭐 이런 부분이란다 이런 부분을 잘 표현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론 아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 선수는 솔직히 얘기하면 양아치기가 있어요. 그쵸. 데니스 로드맨하고는 좀 레벨이 달라. 그러니까 예. 민폐를 좀 많이 끼쳐. 이 선수는. 그쵸. 1999년에 이제 1라운드 전체 16승으로 시카고에 지명되면서 NBA에 데뷔를 했는데 네네. 이 선수 하면은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레지 밀러의 우승을 막았던 그 사건. 예. 그 디트로이트와 그쵸. 게임을 하고 예. 난 이후에 관중석 난입 앤 폭행 사건. 진짜 전례 없는 사건이었는데 그 말도 안 돼요. 2004년 11월입니다. 인디애나 디트로이트 경기에서 경기 승부가 거의 인디애나가 완승하면서 이제 거의 승부 결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베널러스가 슛을 하는데 뒤에서 굉장히 거친 파울을 합니다. 그래서 월러스가 화가 나서 싸우다가 결국 다 달라붙죠. 그러면서 싸움이 나는데 이제 아테스트가 이렇게 난투극 벌이다가 그 이제 스코어링 테이블 그 이제 이렇게 전산 집계하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누워 있었는데 네. 이제 한 관중이 디트로이트 팬 관중이 이제 컵을 던졌어요. 네, 컵을 던졌어요. 그거 맞고 열받아서 관중석으로 뛰어 들어가서 관중을 팹니다. 그렇습니다. 와 네. 진짜 앞으로도 보기 힘든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네. 얘도 문제인데 그때 당시 이제 같이 갔던 애들이 있잖아요. 뭐 네, 스티븐 저메인 오닐. 저메인 오닐, 스티븐 잭슨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같이 가서 왜 그렇게 싸우냐고. 그러니까요. 말려도 네. 시원찮을 판에.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로나 테스트가 남은 시즌 모두 출전 정지. 예, 이렇게 돼가지고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86경기를 못 뛰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NBA 역사상 경기 중 사건으로 징계된 것 중에 최장 어떤 출전 정지 징계 기록을 하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팬을 때리는 선수를 어떻게 냅둬요. 예. 근데 이게 왜 민폐냐면 그 인디애나가 사실 레지 밀러 그때 당시 이제 은퇴 마지막이어가지고 그 전력을 보강을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갔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건 한 방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사실 그때 당시 저메인 오닐이라든가 뭐 로나테스도 그렇고 핵심 중에 핵심들이었는데 그렇죠. 다 나가버리니까 뭐 팀의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당시 인디애나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NBA 파이널도 가고 경쟁력을 되게 높게 유지하고 있었고 밀러 그래도 우승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걸로 그냥 다 뭐 무산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이것뿐만 아니고 민폐가 너무 많아요. 1999년도 1라운드 16승을 시카고에 이제 뽑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습 경기, 픽업 경기라고 그러는데 픽업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경기 도중에 마이클 조던의 갈비뼈를 부러뜨립니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원래 시즌 같으면은 식겁을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얘가 뭐 이런 예는 뭐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동환이 제가 저를 갖다가 이렇게 장난치다 이렇게 넘어뜨려요. 제가 그 목이 상대 결제다. 우리가 방송을 못해. 이동환 기자 성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할 거 아닙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무릎 꿇고 사죄하겠죠. 아이고 또 그렇게.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갈비뼈가 거기서 왜 부러져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선수입니다. 예. 근데 2002년도에는 여자친구 목을 졸라서 또 막 이렇게 고소당하기도 하고 2004-2005 시즌에는 음반 발매를 했어요 이 선수가. 그러면서 휴가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팀 내에서 또 징계를 때리고 폴 피어스 바지 벗긴 사건도 굉장히 좀 유명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로나 테스트 유튜브 검색하면 폴 피어스가 자동으로 따라붙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시카고 시절에는 하프타임에 그 꼬냑이라고 그 이제 포도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마시고 예 그리고 2003년에 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이제 이 TV 카메라를 부수고 이 상대팀 감독이었던 펜랄리 감독과 언쟁 벌여서 3경기 출전 징계 받고 남봉꾼이잖아 이거 남봉꾼.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2007년에 가정폭력 혐의로 이제 20일 감옥 수감, 사회봉사 명령 뭐 이렇게도 받았었고 그냥 진짜 좀 정신적으로 약간 신기한 선수 같아요. 이상한 선수예요. 그리고 개명을 합니다. 예, 메타 월드피스. 메타 월드피스가 이제 메타가 이제 그런 거죠. 불교 용어인가 그게 그럴 맞아요. 텐데 자비 뭐 이런 사랑 이런 얘기고 월드피스는 세계평 아닙니까? 그쵸. 그게 이제 자기는 평화를 사랑한다. 근데 그런 걸 안 다음에도 계속 기행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레이커스 시절이니까 좀 말년이죠. 뭐 그때 이제 백코트 도중에 그때 당시 오클라호마 뛰고 있던 제임스 하든을 세리머니 도중에 쳐버립니다. 그쵸. 그 제임스 하든이 내진탕에 걸려요. 그쵸. 예. 이거 진짜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예.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이제 이 선수가 좀 기행적으로 보면 이름 바꾼 거랑 비슷한 건데 2009년 레이커스랑 계약하면서 등번호를 37번으로 바꿨어요. 근데 왜 37번이냐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제 사망했던 맞아요. 네. 시점인데 그때 마이클 잭슨의 유명한 노래 중에 스릴러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요거 앨범이 37주 연속 차트 1위 했다고? 난 마이클 잭슨을 기리기 위해서 등번호 37번을 하겠어요. 약간 그런 식의 독특한 좀 멘탈이 분명히 있어요. 예. 맞아요. 이 선수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악동들 중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뭐 악동 중에서 급이 있는데 이 선수는 양아치기가 있는 악동이다. 그렇죠. 예. 민폐를 굉장히 많이 끼쳤던.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로드맨과 그래도 하나 겹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약간 또라이인데 그만큼 수비를 되게 잘해요. 엄청 그러니까 잘해요.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그리고 공격도 잘했어요, 이 선수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휴스턴에서도 그랬고 레이커스에도 그렇고 뭐 인디애나 시절 두말할 것도 없고 세크라멘토 시절에도 되게 가치가 있었어요. 맞아요. 수비수로서. 그래서 2004년에 올해의 수비수 또 수상했었던 그런 인물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선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수는 라트레 스프리에 선수입니다.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1992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4순위로 골든 스테이트에 지명됐습니다. 사실 이 선수는 일단 저희가 지금 악동이라 소개하는데 이 기량만큼은 되게 괜찮은 선수였어요. 그 당시 리그 최고의 슈팅 가드 중에 하나였다. 그렇죠. 공수 밸런스도 엄청 좋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앨런 휴스턴과 함께 이제 이 콤비를 했으니까. 그게 뭐죠? 트윈 테러? 예, 맞아요. 트윈 테러. 예.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에 좀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별명이 좀 이제 안 불리게 됐는데 당시에 트윈 테러라는 별명도 있었고 올스타에 4번, 퍼스트 팀도 한 번 뽑혔던 되게 그렇죠. 좋은 선수였어요. 그리고 디펜시브 세컨 팀에도 한 번 뽑힐 정도로 공수 겸장의 선수였는데 예. 근데 이 선수가 뭐 처음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감독 목 조르기 사건이 있죠. 예, 이게 199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골든스테이트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팀 내 훈련 중에 이 PJ 칼리시모라는 분이 감독을 맡고 있었는데 연습 중에 열받아서 PJ 칼리시모의 목을 조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거기는 이제 또 배경은 있어요. 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골든 스테이트가 그때 당시에 이제 TMC라고 해서 트리로 같은 결성하다가 거기에 이제 막바지 분위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팀 하드웨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다가 그 카리시모 감독이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떤 그 팀캠이나 이런 부분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으니까 식스맨을 돌렸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제 목조르기 사건을 갖다 시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초코마스터라는 그런 별명 갖다 얻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에피소드를 조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목 조르고 열받아서 이제 목 졸랐는데 그 다음에 선수들이 말려서 이제 또 둘이 떨어진 다음에 이제 혼자 이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와서 다시 한번 다가가서 시비 걸었다는. 맞아요. 목 졸랐어. 그러니까 흥분이 쉽게 진정이 안 되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거죠. 예. 그리고 구단한테 가가지고 공개적인 트레이드 갖다 요청을 하고. 그렇죠. 예, 그랬고 뭐 사실 이전에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보통 이제 로드맨이나 아티스트는 상대팀 선수랑 많이 싸웠잖아요. 네네. 근데 스프리엘은 그냥 뭐 동료고 뭐고 다 안 보이는 좀 진짜 독특한 선수였던 것 같아요. 안에서 사건을 굉장히 많이 터뜨렸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93년에 팀 동료 바이런 휴스턴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랑 또 훈련 중에 남초국 한번 팀 내 훈련 중에 맞아요. 버렸고 95년에 또 제롬 컷이라는 선수랑 또 훈련 중에 남초국 버려가지고 네. 되게 이제 팀 자체적으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골든스테이트 쪽에서는 그런 선수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칼리시모 감독이 식스맨을 전환한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골든 스테이트가 계속 이렇게 뭐 처리를 갖다 알아본 거는 당연한 거였다. 그렇죠. 생각이 예. 들죠. 예. 그리고 뉴욕으로 이적해가지고 앨런 휴스턴 선수와 트윈 테러를 갖다가 결성을 하고 잘하고 난 다음에 미네소타로 이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여기서 이제 말도 안 되는 NBA 역사상 최고의 개드립이 나와요. 어떤 네. 겁니까? 예. 3년 2,100만 달러를 갖다가 미네소타가 그 제시를 했는데 이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먹여 살릴 가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선수를 가지고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금액을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애들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쵸.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얘가 정신세계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뭐 얼마를 더 요구를 하는 거야. 그쵸.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미네소타에서는 케빈 간의 샘 카셀과 함께 빅3를 갖다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2004년에 제 기억으로 서부 결승에 진출해서 그게 이제 미네소타의 전성기였어요. 맞아요. 예, 그때 이후로 미네소타는 계속 굶주려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그렇습니다. 굶주려 있고 그 이제 말씀하신 스프리웰, 라트리엘 스프리웰의 어떤 이 계약 논란 때문에 이 빅3가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해요. 맞아요. 금방 해체되고 케빈 가넷은 다시 외로운 늑대가 되고 맞아요. 나중에 결국에 보스턴으로 트레이드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근데 이 선수 코트 밖에서도 좀 문제가 많았던 게 2006년에는 성폭행 혐의가 좀 있었었고 또 네.
자기가 이제 모터스포츠 사업체를 갖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도난 스포츠카를 갖다 또 팔아가지고 또 무리가 좀 있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코트 안과 밖에서 문제가 좀 많았던 선수. 예, 그러니까 이 선수의 전성기 시절 어떤 경기 내용이나 어떤 재능을 보면은 진짜 멘탈만 괜찮았으면 되게 그 시대를 풍미한 스타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 재능이. 예. 네 번째로 꼽을 선수는 라시드 월러스 선수입니다. 아, 일단 그 소개부터 할게요. 1995년 1라운드 4순위. 그러니까 엄청났던 선수예요. 예. 그리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이제 파워포드 전성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선수들이 뭐 팀 덩컨, 케빈 가넷, 그리고 뭐 크리스 웨버. 더욱 노비츠키, 크리스 웨버 이렇게 이제 4대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네 명이 다 전설들이고 명예 전당에 들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랑 1대1로 맞다이를 했는데 꿀리지 않아요, 이 선수가. 그쵸. 네. 예, 정말 뛰어났던 선수고 이 선수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출신인데 네. 사실은 그 학교가 또 이제 마이클 조던을 배출한 학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마이클 조던이 드래프트 나갈 때는 이제 잊지 않았던 얘기가 이 선수는 반드시 NBA 가면 성공할 것이다. 이게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코칭 스태프가 하지 못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월러스가 갈 때는 월러스는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도 있고요. 이 선수는 사실은 뭐 이제 저희가 악동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 선수도 정말 뛰어났던 선수예요. 엄청났던 예, 선수. 말씀하셨지만 또 올스타에 4번에 뽑혔었고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된 이후에는 정말 뭐 디트로이트 우승을 이끄는 변인차 그렇죠. 역할을 배드보이즈 2기의 핵심 멤버였다. 그렇죠. 예. 그렇죠. 하지만 정말 이제 어떤 코트 내에서의 어떤 상대 선수와의 다툼 그리고 심판과의 언쟁 이게 정말 좀 많았던 선수였죠. 그래서 포틀랜드 시절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 되기 전에는 진짜 그 포틀랜드의 어떤 닉네임이 트레이 블레이저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라시드 월러스였고 잭 랜돌프도 되게 악동으로 꼽히는 선수인데 그렇죠. 반지웰 수도 있고 데이먼 스타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예. 거기 이제 선수들이 되게 좀 이제 다들 너무 악동해서 이 선수들을 언제 감옥 가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제일 블레이저스. 그러니까 제일 포틀랜드 감옥, 제일 예. 블레이저스. 예,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불렀을 정도로 맞습니다. 월러스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이 선수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NBA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테크니컬 파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80경기에서 41개 2000-2001 시즌에 기록을 했고 커리어 통산 테크니컬 파울 개수가 317개인데요. 이게 역대 3위입니다. 예.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 합치면 373개. 심심하면 심판이랑 싸서 테크니컬 받고 그랬어요. 예. 테크니컬 파울계의 역대 최고다. 그렇죠. 예. 테크니컬 파울이 많아서 통산 퇴장의 수도 많습니다. 29번 퇴장당했는데요. 이게 역대 1위예요. 역대 1위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2012년에 뉴욕에서 뛸 때 이 피닉스랑 경기하다가 이제 또 퇴장당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심판한테 외칩니다. Ball don't lie. 공은 거짓말 안 해. 그러니까 판정 똑바로 해. 예, 이런 이야기를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예, 그래서 이 Ball don't lie라는 네 멘탈도 거짓말을 안 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멘탈이 진짜 좀 독특한 선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선수 뺄 수가 없죠. 예, 드마커스 커즌스. 악마의 재능을 지닌 코트의 폭군. 그쵸. 자, 예. 이 선수,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LA 레이커스 소속으로 2010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이제 세크라멘토 지명되면서 데뷔를 했는데 네. 그 이후 10년간 정말 이제 수많은 어떤 다툼과 기행을 남겼죠. 예. 맞습니다. 그냥 이제 저희가 방금 이 테크니컬 파울 관련해서 라시드 월러스를 언급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2010년 데뷔 이후 지금 올해까지 10년 동안 테크니컬 파울 115번 했거든요. 네. 이게 압도적인 일입니다. 네. 예, 심지어 커즌스는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을 부상으로 사실 거의 날렸음에도 그렇죠. 압도적 일이에요. 2위랑 30개 이상 차이가 납니다. 클래스가 달라. 클래스가 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상만 아니었으면 넥스트 월러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선수는 센트러스 모든 기능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하는 선수고 이거는 뭐 다 아실 거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문제가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초반에 제가 볼 때는 이 선수의 길을 좀 잘못 들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고교 시절부터 코치하고 어떤 갈등이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고 코트에 나가면 왜 표정 자체가 화가 잔뜩 나 있는 표정이잖아요. 그쵸. 건드리면 돌아버릴 거야. 뭐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선수를 뽑은 이제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NBA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루키 시즌 시범 경기 때부터 코치하고 어떤 말다툼을 하면서 벌금을 냈고요. 연습 중에 이제 웨스트팔 감독에게 혼이 나면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쵸. 사실 KBL이 보면 아주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뭐 외국인 선수랑 뭐가 이렇게 막
연습 경기를 하다 뭔가 안 맞고 그래 감독이 막 안 맞고 이러면 감독이 야 짐 싸! 나가! 그럼 진짜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예. 이제 그런 걸 한 거예요. 웨스트팔 감독이 야 나가 그래가지고 나가게 된 거고. 예. 그 2년차 시즌 때 커즌즈와 웨스트팔 감독이 또 이렇게 완벽하게 또 충돌을 해요. 근데 이때 구단의 선택은 웨스트팔 감독을 해임시켜버립니다. 저는 이러면 이 선수를 갖다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쵸. 물론 뭐 NBA가 선수의 힘이 세고 감독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는 자기들 그건데 이 케이스만은 살짝 좀 이게 커즌스한테는 좀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사실 커즌스가 이제 감독도 잘리게 만드는 그 이후에도 되게 조직할 감독과도 갈등이 있었고 되게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 선수 한 명을 되게 괴롭힌 적도 있었어요. 이 닉 스타우스커스라고 아, 그렇죠. 세크라멘토에서 뛰었던 이제 유망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슈팅이 굉장히 좋았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선수를 루키 시즌부터 계속 괴롭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유는 농구적인 이유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 플레이 뭐 이따구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스타우스커스가 되게 멘탈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자신감을 진짜 선수로서 자신감을 거의 잃어버렸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스타우스커스가 나중에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됐는데 관련해서 현지에서 나온 한 기자의 어떤 언급이 스타우스커스의 커리어를 커즌스가 멈췄다. 선수 한 명을 그냥 망가뜨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수를 엄청 괴롭히는 동료 선수를 그런 좀 안 좋은 면이 있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뭐 이 선수도 뭐 코트 안팎에서 뭐 어떤 사건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 대표적으로 2016년도 클리퍼스에 있던 크리스 폴하고 시비를 엄청나게 벌였었고, 그렇죠. 그 크리스 폴 공을 가지고 뒤통수를 갖다 쳐버리는 그래서 테크니컬 파울을 당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팀 동료였던 아이지아 토마스가 크리스 폴하고 이제 악수를 하려고 가는데 잡아가지고 하지마 그러고 이제 가는 굉장히 좀 살짝 쪼잔한 모습. 유치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도 있었고 2017년에는 이 골드스테이트와의 경기 중에 케빈 듀란트랑 좀 다툼이 있었는데 경기 끝나고 골드스테이트 라커룸에 쳐들어가려고 해가지고 맞아요. 난리가 한번 난 적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18년에 그때 이제 골드스테이트로 커즌스가 깜짝 이적을 했을 때 되게 좀 화제가 됐었죠. 듀란트는 그때 그 난리를 쳐놓고 골드스테이트 간다고? 맞아요. 야 우승 반지가 좋긴 좋구나. 예, 이런 얘기가 진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뉴올리언스 가서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하고 원투펀치를 이루긴 했는데 시너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두 선수의 어떤 재능이라는 거 보면 진짜 역대급인데 뭐 옛날에 그 뭐 휴스턴의 하킴 올라우지원 그리고 그 키 큰 선수 누구죠? 랄프 샘슨. 랄프 샘슨. 예. 그렇죠. 그리고 샌안토니오의 데이비드 로빈슨, 팀 덩컨 이런 조합이다. 이거보다 좀 더 낫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 안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커즌스가 골드스테이트 가고 또 레이커스 간 뒤로는 조금 고분고분해졌지만은 사실 이건 또 커즌스 개인의 커리어가 좀 망가진 상태여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사실 드래프트에 1라운드 5순위를 밀린 것도 멘탈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원래는 진짜 1순위였던 조널에 전혀 밀리지 않는 재능이었거든요. 켄터키 맞습니다. 대학에 있을 때. 근데 스카우터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선수는 NBA 와서 엄청나게 다툼을 많이 할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5순위를 밀렸고 실제로 뭐 지난 10년 동안 너무 수없이 많이 싸우고 논란을 일으켜서 사실은 이 선수는 정말 그 별명이 너무 잘 어울려요. 악마의 재능. 악마의 재능. 예, 진짜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15TV가 준비한 NBA 역사상 최고의 악동 톱5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독립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작진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 스포츠 조선의 큰 집에서 쫓아냈어요. 이제 너네 먹고 살만하니까 너네가 알아서 살아. 자취하고 있어요. 저희. 예, 그렇죠. 예, 원룸에서. 예, 그렇죠. 예, 그런 예. 느낌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예.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만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오, 잘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5TV 유튜브와 네이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